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거. 시장이 더 오를까겠죠. 시장이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냐? 제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분석을 할 때는 감각을 떠나서, 감을 떠나서, 뭐 오를 것 같아, 뭐 말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경험과 데이터를 대입하는 게 제일 좋아요. 데이터, 경험, 대입해서 이 자리에서 보통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딱히 어떤 커다란 호재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뭐 큰 폭 상승은 맞는데 뭐 상승해서 더 크게 오르거나 막 이런 모양을 보인 것도 아닌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 코스피가 먼저 반응을 했어요. 먼저 반응해서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나스닥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이럴 만한 게 이제 약간 한국 쪽의 어떤 진단 키트라든지 또는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 관점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해서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죠. 또 웃긴 것이 뭐냐면 오늘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쌌어요. 또 오늘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쌌습니다. 어제 들어왔던 애들은 좀 털어낸 것 같고 오늘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쌌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좀 옆에를 좀 늘려야겠죠. 여백을 좀 늘려서 한번 예상을 같이 해보죠. 자, 실제로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무거운 한국 주식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거 역시나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를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큰 상승을 했고요. 어저께. 그리고 오늘 역시도 5%라는 갭을 띄어서 4% 그리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시장이 올라왔으니까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느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단 이틀 만에 플러스 13% 정도 오른 상태에서 마감을 한 거고 위에까지는 16%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단 이틀 만에 삼성전자라는 커다란 주식,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주식이 단 이틀이라는 시간 만에 13%가 올랐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단기적으로 과열을 의미합니다. 과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요. 이격도를 5일선과 크게 띄우면서 올라가는 경우는요. 다시 5일선과 붙으려고 하는 습성이 나옵니다. 제 이동평균선 삭제했는데 잠깐만요. 자, 갑자기 생겼죠. 이동평균선. 요즘에는 제가 이평선도 그냥 삭제해요. 네,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다 박살나갖고 이동평균선이 지금 의미가 없는 상황. 자,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세요. 반대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반대의 경우. 자, 이동평균선 5일선이거든요. 5일선과 이동평균선이 그러니까 이 봉과 이동평균선이 큰 폭으로 이렇게 띄어지게 됩니다. 그죠? 띄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 5일선과 붙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 무거운 주식들은 보통 그래요. 가벼운 주식일수록 5일선과 크게 띄어도 뭐 지 마음대로 가요. 근데 보통의 주식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 주식들은요. 이 5일선과 붙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나? 크기로 그냥 볼게요. 크기로. 5일선과 이격도가 한 요 정도, 요 사이즈 정도 띄어져 있어요. 어차피 뭐 대략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큰 폭으로 5일선과 이격도가 벌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정도로 벌어지면 다시 5일선과 붙으려고 한다고 했죠? 이게 조정 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설령 내일 추가로 살짝 띄운다 해도 습성상 결국 조정 단계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왜 얘기했냐?
삼성전자 움직임이 곧 코스피 움직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먼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똑같아요. 이제 코스피도 5일선 위로 띄운 것은 긍정적이에요. 일단은 긍정적인데 이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로 5일선과 크게 간격을 벌리면 다시 둘이서 붙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실 붙는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설명하기 쉽게 말하는 거고, 가격이 이제 평균선이잖아요. 그래서 평균값이 좁혀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냥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 없고 그냥 서로 만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크게 뛰었기 때문에 보합으로 가든 어쨌든 상승보다는 보합으로 가거나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냥 복 모양만 보면은 막 강하게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네, 그러나 우린 뭐로 접근한다고요? 이런 감각이나 어떤 감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눌리는 단계를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한 매매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오르면 어쩔 수 없지만 확률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베팅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조금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분들은 만약에 이 밑에서 좀 약간 매수해갖고 수익권에 도달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 파는 게 제일 좋은 판단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오늘 갭상승할 때 파는 것도 제일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왜냐면 갭상승하고 나서 쭉 밀리게 되면 더 밑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분봉으로 잠깐 보시면, 자, 지금 시장이 여전히 문제가 많은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분봉으로 봤을 때 시작하자마자 1.7%가 상승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죠. 갭을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죠? 다시 고점 대비해서 밑에까지 마이너스 2.9%나 빠졌어요. 그럼 만약 주식 들고 있다 이 상황까지 보면은 굉장히 어떤 공포심을 약간 느꼈을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다가 상승을 또 단 1시간, 2시간 만에 2.7%를 또 다시 제자리로 오고요.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장은 매수와 매도의 그 흐름이 정확하게 주어진 시장이 아니고, 매도와 매수의 그 신경전과 심리가 계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아직도 어느 방향으로 잡을지 갈피를 알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폭락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팔고 싶어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할 것이고, 이 두 개의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서로 공존하는 가운데 한번 모멘텀을 잡으면 매도로 쭉 빠지고 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매수로 쭉 올라가는, 지금 이런 개판이라는 거죠. 더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개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게 하루에 몇 번이나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세보죠 한번. 자, 그러니까 매도 1%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지금 시점에서. 여기도 해야겠죠. 지금 마이너스 2% 되는 매도가 하나, 둘, 여긴 아니네. 2번 나왔어요. 하루 만에. 마이너스 2% 때리는 게. 그럼 플러스 2% 이상 오르는 게 몇 번 나왔냐? 하나, 둘, 3번 나왔습니다. 3번. 골 때리죠. 하루에 2% 상승이 3번이나 있고 하락이 2번이나 있었어요. 결국 3번이 있었기 때문에 양봉으로 마감을 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이격도를 띄웠으니까, 자, 잘 들으세요. 올라가는 기세는 좋죠. 올라가는 척하면서 이렇게 쭉 빼고 2% 정도 빼고 또 오늘처럼 또 올라가는 척하면서 또 2% 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움직임을 봤을 때 다음날의 움직임도 예상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전문 용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을 한번 튀기면, 이렇게 비유를 생각해요. 공을 한번 튀기면 높이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 올라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 이제 이게 점점 줄어들죠. 네, 줄어들죠. 마찬가지. 증시도 처음에 큰 폭으로 한번 작용을 주면 이 큰 폭, 최초의 큰 폭만큼 작용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변동성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극복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보합으로 가야만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혼돈의 시장이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보합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과연 일주일 동안 보합으로 갈지 이런 위치를 보면 아직도 물린 사람이 많고 아직도 밑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시점에서 보합으로 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보합을 간다라는 건 너무 큰 기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고려해 봤을 때 만약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나 내일 갭을 띄워서 너무 잘 올라가니까 이제 당황해 갖고 투자자는 충분히 당황할 수 있어요. 내일 갭을 띄워서 뭐야 갭 띄우면 또 가는 거야 하면서 마우스 클릭한다. 그러면 이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 한 3% 정도는 순식간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잔고가 마이너스 7, 8%가 순식간에 맞습니다.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또는 1시간 만에. 그러면 신규 매수를 진입하는 게 돼요, 안 돼요? 결과적으로 안 돼요. 지금 신규 매수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고 눌릴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내일 분명히 올라가면 주식 보고 있다가 당황해 갖고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오르니까 내가 보고 있던 주식이. 그러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만 들어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 말만 들어도 그냥 중간은 가요.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아니에요. 자, 지금은 어떤 때냐? 이제 매수했던 사람들은 매도를 때리는 시점이 맞는 거고 주식이란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배제를 하기 때문에 물론 다이렉트로 빠지기도 했지만 뭐 좀 배제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M파형으로 상승하죠 보통. 그래서 M파형을 누릴 때 뭐 1600포인트에서 내가 다시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1600포인트 밑으로 내리면 뭐 그 다음 1500에서 사겠다 또는 뭐 여기 지지라인 1439포인트에서 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가야지 무작정 막 이렇게 휘둘려서 가면 여러분 지금 답이 절대 안 나옵니다. 바꿔 얘기할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요 변동성이 너무 세서 고수들조차도 그러니까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흔들리는 시장이에요. 왜냐면은 변동성이 너무 세고 너무 빨라요.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 판단이 흐려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주가가 천천히 가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주가가 삼성전자 이전처럼 뭐 천천히 가요. 그냥 천천히 가요.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죠. 네, 왜냐하면 얘가 하루에 움직여봤자 뭐 3%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사고 나서 뭐 업무 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딱 갔다 와서 보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종목, 분봉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이는 지금 시장이라서 이런 것처럼 자 너무 빨리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조금만 화장실 갔다 오면은 마이너스 막 7% 밀려있는 거 이거 보세요. 아까 시장이 몇 프로 밀렸죠? 여기 시장이 2% 이상 밀리니까 개별 종목은 얼마나 밀려요? 4% 이상 밀려요 이러면.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웬만한 멘탈이나 웬만한 사람들은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맞는 거죠.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식을 처음 하고 좀 초보다 내가 그러면 되도록이면 좀 그냥 지금은 관망을 하세요. 아니 그냥 앞으로도 그냥 관망을 하세요. 여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근데 물린 사람들이 항상 문제예요. 근데 제가 물린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죠? 올라올 때마다 팔라고. 그냥 올라올 때마다 팔아야 돼요. 비중이 너무 큰 사람들에게 제가 뭐 무조건 파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저는 그냥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올라올 때마다 팔아라. 정상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참 이렇게 막 치고 올리고 막 지금 크게 이슈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일단은 치료제가 나오기가 좀 쉽진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그냥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사실 안 보입니다.
주가를 보양하려면. 자,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